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어렵고 복잡한 경제를 한 큐에 정리해드리는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원래는 배아량 리포터하고 저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소장님 모신 게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경제 뉴스 중에 가장 큰 걸로 보였던 게 이제 이른바 제미나이 3.0 이슈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설명하려니까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전문가 한 더 분을 모셔서 얘기를 실제로 좀 들어보자. 네. 그러니까 구글 제미나이 3.0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네. 세상이 이제 AI도 구글 세상으로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미나이 3.0의 성능이 어떻길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숫자적인 거, 느낌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게요. 네. 일단은 뭐 숫자적인 게 너무 다양한 벤치마크 결과가 있긴 한데 보통은 기존에 이제 챗GPT랑 비교를 많이 하시니까 네. GPT 5.1, GPT-5랑 이번에 나온 제미나이 3.0하고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 중에 되게 재밌는 테스트가요. AI 성능 벤치마크 중에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네네. 이게 뭐냐면 요즘에 AI가 너무 빨리 똑똑해지니까 네네. 인간의 지혜를 정말 전 세계에서 다 모아가지고 많은 뭐 학자들 이런 사람이 모아서 진짜 이거 100점 맞으면 더 이상 AI가 할 게 없다 정도로 엄청 어렵고 네. 복잡하고 검색해도 안 나오고 정말로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지 나오는 것들만 모여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몇 개는 아예 사람도 답을 모를 수준의 네네. 엄청 높은 문제집인데 그게 지금까지 해봤자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AI가 해봤죠. 네, 어느 수준이었나 GPT-5가 100점 만점에 24.8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다였는데 네. 이번에 제미나이 3.0이요. 말씀드린 대로 GPT-5가 24.8점이었는데 네. 이걸 37.5점까지 확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 인류의 거의 끝판왕 시험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10점이 거의 오른다고 이거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감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구글에서 냈는데 샘 올트만 CEO,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 만든 챗GPT 만든 이 샘 올트만도 구글에게 약간 축하한다. 너네가 한 단계 더 간 것 같다. 눈에 우리인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또 이제 그록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네네. 그록이 4.1이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제 이 제미나이 3.0이 나온 거거든요. 똑같이 또 나이스 워크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 다음 버전 낼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일스포스 CEO인데 이 사람이 욕까지 쓰면서 야, 내가 3년 동안 매일 챗GPT 썼는데 네네. 제미나이 3.0 2시간 써보니까 다시 안 돌아갈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일스포스가 네. 전 세계에서 챗GPT 토큰 사용량 4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4위 네 돈 번째로 주고 네. 챗GPT 사용하는 네. 네 번째로 돈 많이 쓰는 기업인데 네 번째로 돈 많이 쓰는 기업의 CEO가 네. 갑자기 제미나이 쓰더니 나는 챗GPT로 안 돌아갈 거야. 야, 그럼 챗GPT는 난리 났네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되게 놀라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낼 때 체감상 가장 큰 변화는 네. 이 제미나이가 단순히 그냥 계산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네. 영상 만들기 이쪽에서 정말 이런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넘사벽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제일 큰 변화가 뭐냐? 예전에 혹시 지브리 그림 그리기 해보셨어요? 네네, 저도 해봤습니다. 유행 네. 한번 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챗GPT로 지브리 그림 그리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지브리 그림 그리기의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김큐님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렸어요. 너무 뚱뚱하게 나왔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날씬하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게 그 기존 캐릭터가 날씬해져야 되는데 네. 얘는 그림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네. 되니까 이게 재밌긴 한데 상업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한계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드린 제미나이 3 기반으로 한 나노 바나나 프로는 네.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고 제가 고쳐줘라고 하면은 그 전 게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이라고 그래서 AI한테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하면은 그림이나 맥락도 알아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건데 예전에는 한글이 깨졌는데 네. 한글이 제대로 나옵니다. 한글까지 인식을 제대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두 개를 준비해 왔는데 뭐 만들어 오셨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뭐 보이는 라디오가 되시는 분들은 좀 보여드리는데 제가 네, 말로 네.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네. 봤던 이 코너에서 론스타 관련 뉴스 하셨잖아요. 제가 좀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론스타 관련된 뉴스의 대본이 저에게 좀 달라고 그랬는데 몇 페이지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 몇 페이지 되는 대본을 이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에다가 넣고 제가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6컷 만화 시사 만화로 그리는데 웃기면서도 실제 이야기가 담기게 그려봐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고 이제 유튜브에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얘가 컷을 중요하게 마치 학습 만화처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론스타 먹튀 전쟁 1% 기적과 씁쓸한 뒷맛 이렇게 제목까지 뽑았습니다. 네, 이 제목 제가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재미나이한테 대본만 주고도 이렇게 6컷 만화 그냥 만들어진다. 그렇죠. 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래도 역시 우리 프로그램 해야 재밌으니까 네네. 이 주말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그 홈페이지 가면 배너 있잖아요. 네. 로고랑 그 다음에 우리 김큐님께서 이렇게 주먹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주먹 뻗고 있는 네. 그 내용을 준 다음에 그냥 제가 말로 야 네가 한번 이미지 속에 로고 디자인을 다른 스타일로 그냥 바꿔봐.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네네. 그냥 이렇게 말로 시켰더니 기존에 있었던 글자를 유지를 하면서 뉴스 하이킥을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으로 바꿔줬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지금 실제 인물이 갑자기 막 그 옷을 갑자기 전통 옷을 입고 막 네. 손을 들고 있는 우리 김큐님이 나오는데 실제 저것도 어떻게 한 거냐면 말씀드린 로고를 처음에 바꿔요. 네. 로고를 바꾼 다음에 실제 이제 김큐님께서는 주먹으로 이렇게 뻗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 속 인물의 포즈를 로고 디자인에 맞게 바꿔. 이렇게 시켰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손을 빡 뻗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느낌에 맞도록 인물의 의상도 바꿔줘. 이랬더니 갑자기 저런 식으로. 이 정도면 뭐 세자나 왕 쪽이다라고 보이고. 그렇죠. 전통 뭔가 복장을 단호하게 입고. 손으로 이렇게 딱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네. 그리고 저렇게 하고 이제 봤더니 이제 저희 제작진께서 밑에 이거 얼굴 포토샵도 자동으로 되는 거냐고 하셨는데 말로 이제 만약에 뭐 턱을 깎아줘 이렇게 하면 아 이게 그것도 돼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야 이제는 포토샵을 못 다루셔도 네. 재미나이 아까 나노바나나 네. 나노바나나를 이용해서 이 그림 이렇게 좀 해줘 뭐 턱을 깎아줘 뭐 이런 것도 다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생활 속에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런 활용도를 떠나서 우리가 최근에 등장한 그 용어가 TPU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네. 구글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전에는 엔비디아의 GPU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픽 프로세서 네. 유닛에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고 네. 이게 그러면 완전히 GPU에서 구글의 TPU 세상으로 넘어가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TPU든 GPU든 다 AI 연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차피 아시겠지만은 컴퓨터한테는 모든 데이터가 다 숫자화가 되어 있고 네네. 그게 일종의 벡터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일종의 표 같은 거를 계산을 쫙 해야지만 되는 거는 행렬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행렬을 계산하는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보통 계산을 컴퓨터에서 한다면 CPU를 쓰는데 CPU보다 이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래픽 처리 유닛인 GPU가 잘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네? 그래서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연산을 하게 하는 게 꼭 GPU만 있던 건 아닌 거예요. 왜 그랬냐면 원래 그래픽 GPU는 말씀드린 그래픽 카드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되게 잘하긴 하는데 원래 AI 계산만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범용적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기존 CPU보다는 계산을 잘하고 조금 더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다 보니 이걸 많이 썼는데 중요한 건 구글에서 엔비디아한테 GPU 좀 주세요라고 해도 돈이 있어도 못 사잖아요. 네, 요즘 많이 근데 그게 딸린다고 꼭 하죠. 구글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은 이게 1, 2년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각자가 본인들의 AI를 계산할 수 있는 추론칩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좋으니까 이걸 쓰고는 있었는데 네. 달라 그래도 물량도 딸리고 그러니까 네. 아이,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쓰면 되지라고 개발은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구글이 만든 걸 TPU라고 합니다. 이제 구글의 텐서라는 게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처음부터 AI 계산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GPU는 그래픽 카드 처리하던 게 확장이 돼서 바뀐 건데 네. 이 TPU는 처음부터 계산을 하는 거니까 아예 계산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리 계산에 특화돼 있어도 최적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2.5까지는 GPU도 어느 정도 쓰고 구글의 TPU도 썼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그냥 이 TPU로 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구글에서 이제 AI 할 때 엔비디아 GPU 없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더니 지금 이번에 구글에서 이 지금 만든 TPU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나오니까 뭐 메타나 다른 곳들에서 이거를 쓰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이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마진이 있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 60-70% 이익 남기고 팝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60-70%의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을 구글에서 그걸 사서 쓰는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게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이른바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있었던 이 TPU를 이미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미드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미드전에서 썼을 때 실제로 비용이 60% 이상 절감됐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들도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TPU로 가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GPU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또 가장 큰 위력 중에 하나는 수십 년 동안 AI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네.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 아키텍처나 프로그래밍 방식이나 이런 게 다 이 엔비디아 GPU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쿠다 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연구자의 몸값이 요즘 엄청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AI 연구자들 한 사람당 몇십억 막 이러잖아요, 연봉이.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야, 우리는 이제 GPU 안 쓰고 TPU 쓸 거야. 그럼 난 TPU 안 써봤는데? 난 GPU밖에 못 쓰는데 그러면 그 그쵸. 사람 사용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나 다른 데로 이직할 건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글에서는 당연히 구글 거니까 억지로 쓰게 했는데 실제로 실력이 올라왔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 이 효율성과 이 사람에 대한 비용을 이제 계산하면서 기업들에서 어느 정도 좀 섞어 쓰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엔비디아 제품 GPU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네. TPU도 성장을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TPU 시장이 확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TPU에도 결국은 HBM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GPU가 수요가 모자라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공급이 모자란 거죠. 네. 공급이 모자라서 실제로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공급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더 많이 쓰게 되면 지금보다도 수많은 TPU가 됐든 GPU가 됐든 칩이 늘어날 거니까 네네. 거기에 HBM은 들어가는 구조니까 우리 양쪽 입장에서는 다 이른바 HBM이라는 건 다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D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들은 D램 가격이 거의 뭐 그래픽카드 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폭증은 D램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BM, DRAM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나쁠 거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근데 요즘 미국 증시에서는 AI 거품론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돈도 못 벌면서 너네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과한 건 맞아요. 근데 예전하고 좀 다른 닷컴 버블하고 가장 큰 차이가 지금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의 거품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의 네. 이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다 인프라단이라는 거예요. 인프라단.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망이 깔리고 기차의 철도가 깔리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응용 서비스 쪽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AI 인프라가 많아졌는데 그럼 기존하고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는 킬러 서비스들이 네네. 내년부터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결국은 이 거품론을 잠재우느냐 거품이 터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제미나이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산업 얘기를 했으니까 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써보면서 가장 놀랐던 거 네. 그리고 신박했던 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보통 AI 하면 뭐 일할 때 쓰고 보고서 쓸 때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놀라운 건 내가 못 해봤던 걸 할 때 놀라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그림도 못 그리고 영상도 못 만들고 노래도 못 만드는데 AI한테 딸깍 넣으면 그럴듯한 음악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네. 우리 뉴스 아이킥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 주제가를 네. AI로 방금 5분 전에 딱 2분 만에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네. 들을 수 있나요? 한번 들어보면 네, 재밌을 것 그럼요. 같은데. 실제로 제가 네. 가사도 지금 나오네요. 뉴스 속길을 잃을 때 김치형이 길을 비춰줘 경제 정치 국제 모두 한 걸음 알기 쉽게 지금 야, 이게 네.
2분 만에 만든 거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네. 뉴스 하이킥에 대한 정보를 주고 김치영에 대한 정보를 준 다음에 요즘에 그것도 검색을 해서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너가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내가 수노라는 서비스에 넣을 거니까 네. 너가 노래 가사랑 장르를 뽑아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챗GPT가 내용을 딱 써주고요. 그 내용을 수노라는 서비스에다가 딱 넣으면 이렇게 그냥 노래가 나옵니다. 네.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네, 그죠.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네, 저작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음악 그 사이트에 따라 달아가는데 놀라운 건 이 지금 말씀드린 수노라는 서비스가 네네. 오히려 예전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다가 최근에는 음악 회사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음악 회사들이 오히려 이 새로운 음악에 대한 창작에 대해서 같이 제휴를 네네.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AI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창작하는 방식, 비즈니스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 헉 재미나이 대단하다. 네. 노래 입에 딱 달라붙네요. 오, 뭐 이런 반응들이 엄청 올라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이 어떤 그 AI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제가 네네.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AI 그 챗GPT가 아니라 다른 걸 더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타라는 서비스고요. 제타라는 서비스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20대의 사용자 수가 80%가 넘는데 실제로 이게 기본 챗GPT보다 2배 이상의 절대값으로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회원 수는 7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4배 이상 쓴다는 거예요. 챗GPT보다. 그럼 10대, 20대들이 이걸 왜 많이 쓰느냐? 이게 대화형 친구 같은 역할극 해주는 AI 서비스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미 20대들은 AI를 사람처럼 느끼거나 친구처럼 대화하거나 역할극을 컨텐츠처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내년에 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AI 컴패니언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내년에 AI가 이제 단순한 일을 넘어서 우리 일상에 들어오고 친구처럼 되고 쇼핑도 해주고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 이른바 일상 AI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AI하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서비스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까는 이제 업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생활 속으로 깊숙이 젊은 층에는 들어와 버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약간 검색의 보조도구 정도로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그래서 AI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직도 문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해봐라. 이것부터 하면 너의 생활이 바뀔 거야 하는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만 썼었던 이유가 기존 AI는 저를 기억을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챗GPT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드나 구글의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다 뭘 늘리고 있냐면 저에 대한 기억력들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는 맥락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AI한테요. 일단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챗GPT한테 네. 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세 줄짜리 광고 멘트를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저에 대한 정말 극칭찬을 해줘요. 왜냐면 얘가 나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평상시에 못 해본 걸 도전해보면 아 이런 게 되는구나가 됩니다. 제일 많이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 책 하나쯤 써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네. 자서전 같은 거 쓰고 싶어 하시거나 그러면 이 AI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일상적인 얘기를 해주면 이 AI가 나에 대해서 마치 대필 작가처럼 자서전을 써주기도 하고요. 혹은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네. 시를 써줘 이러잖아요. 그럼 얘가 꽤 그럴듯하게 시를 잘 써줍니다. 네, 음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하는 기존에 우리가 못 해봤었던 걸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놀라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AI들이 다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음성 대화들이 늘어가는데 음성 대화를 그냥 뭐 예를 들면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날씨 어떠니? 막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난데.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일상의 대화나 생각보다 철학적인 대화를 물어봐도 얘가 모든 데이터를 깊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꽤 깊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경제적인 얘기, 고민적인 얘기를 한번 AI랑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생각보다 AI가 우리 일상에 들어오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게 네.
유료 버전도 있잖아요. 유료 네. 꼭 써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료를 좀 쓰다가 네. 더 써보고 싶다 그럼 유료로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제미나이 이런 것도 유료에서 그러니까 그 유료가 아닌 무료에서도 꽤 많은 유료 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유료 버전을 몇 번 계속 무료에서도 유료 횟수가 닿다가 네네. 자연스럽게 무료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료로 바뀌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답변의 깊이가 얕아져요. 그래서 갑자기 AI가 말을 하다가 멍청해졌다. 그러면 이제 무료 버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양만큼 해서 좀 좋은 거 하나 정도만 유료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에 이제 새로운 새해 키워드들 정리하시고 트렌드 정리해서 책도 내시는 건데 네. 내년에는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셨나요? 네, AI 2016 트렌드 활용 백과의 실은 1번이 챗GPT 독점 시대 종말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미나이 나와서 딱 그런 것 같고요. 피지컬 AI나 컴패니언 AI, 그다음에 우리를 기억하는 일상 AI 이런 키워드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